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오늘은 뭐 오랜만에 예, 몸 이야기 오늘 5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채널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예, 저도 요새 보면서 많이 배우고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고요. 어, 뭐 일단 해보십시오. 예, 일단 해보시고 조금씩 그 몸에 조금씩 적용을 해가면서 보시면 느낌이 좀 다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안 하시더라도 영상을 많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많이 보던 거고 익숙해지면 그게 이제 우리 뇌 속에서 의식으로 작용을 해요. 의식으로. 그래서 생각만으로도 몸의 이런저런 부분들을 움직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처음에 할 때는 누워서 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죠. 누워서 하는 게 좋다는 거는 뭐냐면 몸에 변화하는 그 느낌을 지면과 다음 부분에서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개들이 여기서 꿈틀꿈틀 변해가는 모습을. 그 변화되는 거를 이제 느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눕기 싫으면 서서 벽을 이용하셔도 괜찮겠죠. 대충. 예. 어딘가 한 군데 어딘가 벽이든 바닥이든 몸을 기댄 상태에서 뭔가 하나씩 해보다 보면 생각만으로도 몸이 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큰 동작으로 따라하지는 못하더라도 생각만으로 할 수 있게 되려면 이제 많이 보시라. 그래서 추천을 드리고요. 예, 자주 보시면 좋습니다. 일단은 이쪽에 보시면 뭐 해부학적인 것들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뭐 알면 아는 만큼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자주 보시고요. 예, 익숙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할 얘기는 뭐냐면 이제 지렛대 원리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렛대의 원리는 뭐 아주 간단하죠. 예. 어디 뭐 여기 어떤 물건이 있고 예. 무겁다고 치죠. 지금 그림에서는 좀 작은 물건이라서 그런데 옛날에는 뭐 누구죠? 옛날 그리스의 어느 철학자인지 수학자인지 누군가는 적당한 길이의 지렛대와 그것을 받칠 수 있는 받침대만 하나 있으면 지구를 들 수도 있다. 예, 라고 또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작은 힘을 가지고 무거운 무게를 들 수 있는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지렛대의 원리죠.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어떤 데서 많이 볼 수 있냐면 이렇게 술자리에서 맥주병 따는 거죠. 이렇게 숟가락이나 젓가락이나 뭐 라이터도 그렇고 예. 어떤 도구 뭐 나무 젓가락도 좋고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뚜껑을 딸 때 이런 원리가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탄산을 담고 있는 병 뚜껑들은 압력이 좀 세지요. 힘이 좀 셉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소주병이 이런 뚜껑으로 나올 때가 있었어요. 예.
이렇게 되면 뭐 나이가 나와서 연식이 나와서 뭐 이런 얘기는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예. 근데 그때 이제 소주병하고 맥주병을, 소주병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병따위가 없으면 그냥 이빨로 땄습니다. 예. 근데 맥주병은 이빨로 따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면 얘네들은 이제 탄산이 있기 때문에 그게 새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 뚜껑을 이 조이는 힘이 소주병에 비해서는 훨씬 셌습니다. 얘네가. 뭐 물론 튼튼한 친구들은 그것도 그냥 이빨로 했지요. 했는데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예. 소주병까지는 됐는데 맥주병은 잘 안 되더라. 뭐 어찌됐든 이것도 이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렇게 이 압력이 뚜껑이 닫혀 있는 이 힘이 크기 때문에, 예, 그냥 일반적인 힘으로는 할 수가 없고 이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숟가락으로 또는 젓가락 또는 라이터, 어떤 사람은 글쎄요, 저는 못 봤는데 손가락으로 따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손가락으로. 그거 참, 예, 저는 못 봤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었을 뿐이고. 어쨌든, 예, 지렛대 원리로 다시 넘어가면, 근데 이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이게 원리는 똑같을 텐데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남자가 하는 거하고 여자가 하는 거하고 그게 다를까? 그게 달라서 그럴까? 아니죠. 남자들 안에 중에서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럼 단순히 남녀의 차이는 아닌 것 같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따시는 분들이 있죠. 예. 그렇다면 그 힘이라는 거는 굳이 뭐 그렇게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 힘은 우락부락하게 좋은 사람들이 이런 거 못하는 사람들도 또 있고, 뭐 아령 같은 거 뭐 한 20kg짜리 막 들면서도 정작 병뚜껑은 못다는 그런 분들 계시죠. 예. 예전에 한번 그 우연한 기회에 만났던 태극권 노사님, 라오슈죠. 그 중국 분이셨는데 80대 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그분은 이제 사람을 공중에 띄웁니다. 예. 공중에 띄우고 던지기도 하고 그런데 그 물병 뚜껑을 못 따요. 힘이 없어가지고. 참 희한하죠? 사람을 던지는 게 자기 힘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상대가 자기 힘으로 날아가게끔 만드는 거죠. 뭐 그런 경험도 있었고요. 재밌었습니다. 예. 잠깐 샜네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인가? 되는 사람하고 안 되는 사람의 차이점은 어디 있는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누구나 지렛대의 원리는 다 알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있고, 예, 생활 속에서도 많이 보고 적용도 해보고 할 겁니다. 근데 누구는 아주 쉽게 하는 반면에 누구는 잘 안 되는 거죠.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이 힘을 여기에다 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받침점을 누르는데 힘을 다 쓰기 때문에 이게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이 앞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이 병을 딸 때 이 숟가락을 걸어 놓고 이 받침점으로 지금 손가락이 쓰이고 있죠.
이 손가락을 누르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받침점 당연히 눌리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받침점은 누르면 안 되고요. 받침점은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손가락을 타고 부드럽게 이쪽 방향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 손가락만 누르게 됩니다. 아프죠.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래서 병 딸 때 손가락이 아프면 내가 이 힘을 받침점을 누르는데 다 쓰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지렛대의 힘이 이 받침점을 못 넘어가고 있다. 여기서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다음에 한번 병 딸릴 일이 생기시면 이 숟가락을 세게 누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세게 눌러봐야 내 손가락만 아픕니다. 예. 내 손가락을 누르지 않고 이 손가락을 넘어간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성과가 나면 안 되는 게 됐다 그러면 예, 저를 한번 떠올려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당장 해보셔도 되겠죠? 그럼 지렛대 원리 가지고 이런 벽 따는 거밖에 못하냐? 아유, 못 뽑을 때도 마찬가지죠. 못 뽑을 때도 이제 망치, 우리 보통 이제 망치도 전 잘 몰랐는데 망치도 망치에 따라서 이제 종류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못 뽑는 거, 요 앞에 못 뽑는 이게 달려 있는 애들은 이제 장돌이, 장돌이라고 부르고, 일반적으로 이런 두툼한 쇠뭉치에 이렇게 막대기가 달려 있는 이런 스타일이 이제 망치가 되겠죠. 예. 이런 것들 뽑을 때도 이 손잡이가 부드럽게 넘어가야지 못이 뽑힙니다. 못 뽑는다고 힘을 이 면이죠. 예, 이 면을 누르는데 힘을 다 쓰면 잘 뽑히지도 않겠지만 뽑히더라도 뽑힐 때까지 에너지가 엄청 많이 소비가 되는 거죠. 어거지로 뭘 하고 있기 때문에 손으로 뽑는 것보다 조금 덜 힘들 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넘어가시면 되죠. 우리 그 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죠. 그 뭐라고 부르나요? 그 지렛대 우리 많이 쓰는 약간 그런 것들도 꼬챙이를 꽂아 놓고서 어떤 틈바구니에 뭐 돌이나 이런 걸 둘 때 이 틈바구니에 꼬챙이 꽂아 놓고서 보통 이 지면이죠. 지면. 이 지면을 누르는 게 아니고 지면을 넘어가면 됩니다. 지면을 넘어가는 쪽. 이 지면을 누르는 게 아니고 이 접점을 누르는 게 아니고 그래야 힘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겠죠? 받침점을 누르는 게 아니다. 받침점을 누르는 순간 힘은 이 앞으로 전달이 안 되고 여기서 끝나버립니다. 지렛대의 원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에 그러면 어떤 데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건 이제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검도죠. 검도. 이거 이제 중단 자세라고 하고 제가 옛날에 검도를 좀 했었죠. 예,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 가르치셨던 분들한테 조금 그분들이 가르치는데 서툴렀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은.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뭐, 일단 요 자세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자세, 이제 중단 자세라고 하는데요. 중단 자세, 중단세, 중단, 뭐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둘이서 마주 이렇게 서서 서로 겨누고 있다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여기는 조금 시작할 때는 아니네요. 조금 움직였네요. 처음에 시작했다가 서로 겨누면서 이제 틈을 보는 거죠. 틈을 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공격 들어가거나 아니면 상대가 들어오는 걸 파악하고 이제 다른 그 선제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피해서 치든지 뭐 그러려고 이제 노리는 거죠. 계속 상대의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격을 들어가지요. 예. 들어가면서 죽도를 들었다가 이렇게 내려치는 겁니다. 이거 다 서로 다른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런 데서 이런 데서 다 따온 겁니다. 다 따로 전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이런 사진들 중에서 오늘 필요한 거 부분만 이제 좀 따온 거죠. 그래서 중단세로 대적하고 있다가 틈이 나오면 이렇게 죽도를 들어서 타격을 하지요. 여기는 이미 타격을 하고 튄 것 같습니다. 타격을 한 다음에 사진을 찍는 순간에는 맞고서 올라간 거죠, 이미. 예. 그거는 이제 발을 보면 알 수 있죠, 이런 거.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 중단세에서 치려면 이제 죽도를 들어서 쳐야 될 텐데, 이때 여기가 이제 힘점이 되겠죠. 예. 그리고 여기가 오른손이 받침점이 될 겁니다. 작용점은 이제 죽도를 드는 거니까 저 끝이 되겠죠. 일단은. 예. 뭐 조금 들건 많이 들건 그거는 막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원리적으로 어찌됐든 죽도가 길고 우리는 이 병역 쪽이 짧지요. 예. 당연히 무게는 이쪽이 더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쪽을 운용을 해서 더 무거운 부분을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예. 더 가벼운 부분을 움직여서 더 무거운 부분을 조작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때 중요한 게 이제 이 받침점입니다. 받침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받침점을 눌러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죽도를 운영할 때도 검도는 왼손으로 한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 왼손을 살짝 밀면 뭐 앞으로 밀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습관화가 되시면 어쨌든 왼손 살짝 미는데 받침점을 밀면 안 되겠죠. 받침점을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받침점을 넘어서 여기쯤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이런 모양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렇게 들리는 모양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이 오른손에 힘이 걸려버리면 팔이 접혀요.
팔이 접혀집니다. 죽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팔이 접힙니다. 이 안쪽에서만 힘이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왼손을 밀면서 죽도가 이렇게 이건 뭐 멀리서 치고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올렸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짧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 올라가게. 그래서 그 높이는 상관이 없고요. 어찌됐든 이 받침점을 넘어서 죽도를 올려준다는 밀어주거나 올려주거나 왼손으로 죽도를 조작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집에 뭐 빗자루나 아니면 뭐 막대기, 예, 이런 거 있으시면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받침점을 눌렀을 때와 받침점을 넘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다면 왼손의 작은 변화로도 이 모양이 쉽게 나오죠. 그렇지 않으면은 오른손을 쓰게 됩니다. 오른손으로 억지로 들어 올리는 일이 생겨버립니다. 오른손을 써서 오른팔로 들어 올려야 되는. 그럼 그건 지렛대를 쓰는 게 아니죠. 힘을 쓰는 겁니다. 당연히 죽도가 금방 무거워지고 전완근이 금방 피로해지고 손아귀에 힘이 막 쥐날 정도로 힘이 들어가고 막 이런 정도가 돼버립니다. 제가 옛날에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손아귀에 힘도 금방 빠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래서 죽도가 자꾸 미끄러지는, 죽도가 미끄러지는 게 아니고 이 안에서, 호환 안에서 엄청난 땀 때문에 호환 안에서 손이 미끄러지는, 예. 어쨌든 미끄러졌기 때문에 죽도를 잡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뭐 땀은 다 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그 정도가,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또 원래 허약 체질이라 땀이 좀 많이,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좀 많이 나는 체질이라서 워낙에도 그런데 이럴 때는 더 심했죠. 이렇게 세게 꽉 쥐고 뭘 하게 되면 더 힘들어졌죠. 네. 뭐 이런저런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지렛대 원리에서 중요한 건 이 받침점에다가 온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는 거. 받침점은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는 거라는 거. 부드럽게 넘어가셔라. 눌러봐야 손가락만 아프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물론 뭐 검도만이 아니고요. 뭐 무술, 무예, 무도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도구를 쓴다고 하면 이 도구에 대해서만 지금 말씀을 드렸지 전체적으로 뭐 검도에도 그런 얘기가 있죠. 검도는 뭐 발로 하는 거다. 발로 하는 거다. 또 검도는 또 가슴으로 하는 거다. 뭐 가슴으로 하는 거다. 왜 가슴으로 하는지 아무도 얘기를 안 해주죠. 얘기 안 해줍니다. 가슴으로 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물음은 여기 마름모코어 스트레칭 이 채널을 자주 많이 보시면 왜 그런지
쉽게, 예, 시간만 좀 내시면, 하루 이틀 내시면 여러 가지 영상이나 내용들을 보실 수 있으니까 쉽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곳에 이제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본인이 하시는 운동이 어떤 거든 간에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검도에서는 이제 도구를 다루는 방법, 지렛대를 쓰는 방법을 말씀드렸고, 죽도를 다루는 방법이죠. 근데 뭐 굳이 양손 검도에서만 이게 활용되는 건 아니고요. 한 손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손으로 잡게 되면, 예, 힘점과 받침점이 어딜까요? 한 손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마찬가지고요. 이런 일직선으로 된 것들에 대한 지렛대 원리를 쓸 때는 다 비슷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받침점 누르지 마라. 예, 받침점은 누르는 게 아니고 넘어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검도에 대해서는 좀 할 얘기가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무술 얘기가 되기 때문에 한 가지 제가 겪었던 것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지렛대 원리라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못하고 운동을 했어요. 예, 운동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완근에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왼손은 잘 사용할 줄 모르고 왼손으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몰랐고 그냥 오른손에 힘 빼라는 것만 했었는데 하다 보면 그게 되나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전완근에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죠. 아프고. 이 근육들이 계속 운동을 하다 보면 엘보우 같은 것도 옵니다. 잘못된 거죠. 오른팔에 힘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전혀 지렛대의 원리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젊은 패기와 스피드 이런 걸로 시합 나가서 득점을 올릴 수가 있었지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근데 웃긴 게 이길 때는 힘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모르게 이런 게 작동을 했나 봅니다. 근데 그걸 체계적으로 누군가가 가르쳐 준 적은 없지요. 그냥 화두를 던진 게 왼손으로 하는 거야. 그게 끝. 사범님들도 마찬가지로 본인들도 그런 걸 배운 적이 없는 거죠. 몸으로는 어떻게든 구현을 해냈기 때문에 그래서 실력은 있고 그렇게 했으니까 뭐 실업팀 선수도 하고 이렇지만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잘 못합니다. 그냥 하다 보면 되는 거고 열심히 네가 못하는 건 열심히 안 해서 그래. 딱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시대를 살았었고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왜 왼손으로 하는 건지. 근데 왜 왼손으로 해도 잘 안 되는지. 예, 예.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가슴으로 친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고 왜 발로 친다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제대로 된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새끼손가락으로 원래는 새끼손가락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거 왜 그래야 되는지 들은 게 없지요. 하다 보면 돼. 예. 근데 안 됐습니다. 예.
그래서 선수들도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운동을 포기하는 것들은 다 이런 겁니다. 쓸데없이 힘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그것이 어렸을 때는 금방 풀어지고 이래서 괜찮았는데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런 것들이 이제 쌓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번 하고 나면 꽤 쉬어야 되고 부상 오고 아프고 저는 진짜 많이 아팠는데요. 예. 팔 아프고 특히나 발 뒤꿈치도 아프고 예. 그렇습니다. 잘못한 거죠. 검도 같은 경우는 참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운동이긴 한데 문제는 항상 오른손, 오른 어깨, 오른발이 항상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편측 운동이 되기가 쉽습니다. 실력 있다고 하는 사범님들도 한쪽이 너무 튀어나온 그런 분들도 좀 옛날에 좀 봤고요. 예. 그리고 지금은 고인이 되신 옛날 대한검도회 회장이셨던 뭐 서정학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되나? 서정학 선생은 그 검도를 하다 망가진 몸, 틀어진 몸 때문에 이제 대한검도회에서 파벌 싸움으로 밀려나신 다음에는 대전 쪽에서 검선도라는 걸 만드셨죠. 불교에서 얘기하는 뭐 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끝난 다음에는 이제 선체조나 뭐 제가 잠깐 봤는데 뭐 요가 같기도 하고 예. 그런 걸 해서 몸의 밸런스를 다시 맞춰주면서 이제 정리 운동을 하는 것 같은 그런 운동들을 추가를 하셨더라고요. 많이 틀어집니다. 이렇게 몸의 축 자체가 좀 많이 틀어지는 운동이기 때문에 그 몸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는 회복 운동들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쪽을 극단적으로 그 내미는 스타일은 사실 이 칼 뒤에 몸을 숨기기 위해서 그런 건데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더라도 정확히 딱 정면을 향해서 라인이 중심선이 딱 맞춰진 상태에서 약간의 변형만 약간만 어쩔 수 없이 오른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약간만 튀어나오는 정도로 해야지 극단적으로 칼 뒤에 숨기 위해서 하는 거는 글쎄요, 일생일대의 목숨을 건 승부가 아닌 이상은 예, 평상시에는 좀 피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아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는 별로 안 하죠. 예. 그래서 문제가 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오늘은 이 지렛대 원리부터 시작해서 예, 그걸 가지고 하는 막대기를 들고 하는 운동. 지금 뭐 예로서 검도를 들었지만 뭐 봉술이든 아니면 뭐 곤술이든 아니면 뭐 한 손으로 들고 하는 검술이든 예, 잘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하시는 것 중에서.
나는 망치를 주로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난 망치질에 이런 게 필요해 하시면 이런 데 쓰시면 되겠죠. 예. 아니면 뭐라 그러죠? 이거 빠루라 그러나? 빠루? 예. 빠루라고 그런 것 같은데 맞을 겁니다 아마. 우리말은 아니고 우리나라 노가다 용어는 일제 잔재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그런 거죠. 아직도 그 용어를 안 쓰면 그 바닥에서 신출내기 취급받고 그런 것도 많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제가 알바로 대학생 때 노가다를 좀 했었는데 그때도 그러더니 요즘도 노가다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조금은 나아진 것 같지만 거의 바뀌는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들만의 슬랭이죠. 그 안에서만 통용되는. 이거 못 알아들으면 초짜. 그렇게 해서 계속 그 안에서 그렇게 가는 거죠. 예. 유감이지만 예. 어쨌든 세상은 그렇게 돌고 있더라.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죠. 뭐 본인이 봉수를 하시건 아니면 뭐 검수를 하시건 네. 중무술을 하시건 네. 상관없이 도구를 쓰는 일을 하신다면 뭐 일을 하시건 아니면 운동을 하시건 하신다면 한번 활용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든지 한번 자기 몸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렇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하게 되면 금방 잊어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안 맞으면 아닌 것 같다 싶으시면 이 이론 틀렸어 라고 부정하시면 되는 거고 맞았네 그러면 더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일상에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 또 못을 뽑아야 되는 이런 경우들은 일상에 아주 많이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렛대에 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몸 이야기를 하는데 왜 지렛대인가? 사실 몸을 잘 쓰는 것, 아니 힘을 효과적으로 쓰는 것도 하나의 또 몸에 대한 주제가 될 수 있겠죠. 예. 몸 안 다치는, 손가락 안 다치는, 어, 그렇죠. 옛날에 라이터로 하려다가 제가 이거 못할 때 라이터로 하려 그러다가 라이터는 플라스틱이지 않습니까? 그 라이터 모서리가 다 이 병의 이 이빨 부분들에 다 뜯겨 나갔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 하라 그러면 지금은 라이터는 깔끔하게 한 방에 힘만 딱 전달하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라이터는 뭐 뭐 그래도 뭐 플라스틱의 생채기는 좀 나겠죠. 그 정도가 끝일 겁니다. 예. 네, 저는 이 검도를 초보자들한테 가르칠 때 처음에 이 지렛대 원리부터 좀 가르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부터 다 힘을 써서 올리게 되고요. 어깨에도 힘 들어갑니다. 이게 지렛대 원리대로 하지 않으면 어깨가 축으로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통증이 옵니다. 여기도 오고.
그래서 초보자들은 이것부터 먼저 잘 몸에 배도록 가르치는 게 좋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요새 안 그런 경우가 많을 겁니다, 아마. 사람들이 빨리 호구 쓰고 대련하고 싶어가지고 기본기 뭐 한 3개월 정도 하고 바로 뭐 호구 입혀가지고 모양만 나오면 호구 입혀가지고 바로 대련시키고 도장 안에서 툭탁툭탁 하고 스트레스 해소하고 가는 거죠.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나중 되면 다 아픕니다. 아픈 게 그냥 아픈 게 아니고 좀 짜증나죠. 네. 나는 힘 잔뜩 줘서 치고 있는데 상대가 나보다 더 빠르면 그거는 상대는 이런 원리들을 잘 이용해서 하는 거고 나는 힘으로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힘으로 하는 거 인간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참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얘기를 뭐 더 하고 싶은데 다른 주제도 하고 싶은데 이게 참 인터넷에서 이런 그림 모으기도 좀 힘들고 해서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어쨌든 더 중요한 여기 예, 자주 접속하셔서 잘 좋은 이야기 잘 들어보시고 그리고 그림만 보셔도 그게 내 머릿속에서 다시 재생이 되면 우리는 의식적으로라도 의식만으로도 할 수 있다. 생각만으로도.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한 이후로 구독자가 한 3천 명 정도 늘었네요. 예. 그때는 한 2만 4, 5천 명 정도였는데 금방 늘었습니다. 그만큼 알아보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다음에는 아마 요 녀석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장에 대해서. 그냥 오늘 잠깐만 말씀드리면 어, 일단 뭐 이 라인이 중요하다는 거하고 그다음에 함용발배는 가슴을 넣고 등을 뽑는 게 아니라는 거. 세 장처럼 흉곽이 팽창한 상태에서 약간만 뒤로 이동하면 된다는 거. 가슴을 집어넣고 등을 뽑아내는 게 아니라는 거 정도만 얘기를 하고요. 예. 아이고, 예. 그렇습니다. 참장에 대한 거는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할 때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하고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졌는데, 1.2배속, 1.5배속 이런 거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 앞에, 예, 앞에 다 말씀을 드렸죠. 받침점을 누르면 힘이 여기서 끝난다. 이쪽으로 전달이 안 된다. 요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시간도 좀 많이 지났고요. 예. 제가 그냥 제 얘기 주저리 떠드는 그런 시간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네. 핵심은 앞에 다 있으니까
심심하지 않은 이상 너무 뒤쪽까지는 안 오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